안녕하세요. 디지털 페인팅 2강 2교시를 시작할게요. 1교시에는 브러쉬와 오른쪽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른쪽 인터페이스에서 레이어랑 그다음에 왼쪽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레이어인데요. 레이어는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레이어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도화지의 그림이 이렇게 한 장이 있는데 이 위에 층층이 다른 색의 다른 그림들이 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걸 레이어라고 해요. 이게 레이어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배경으로 깔았었던 도화지가 첫 장 배경 색상으로 있고요. 그 위에 지금 레이어가 1번 레이어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레이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기시면은 삭제를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레이어 1번에다가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2번 레이어를 열어서 2번 레이어에다가 다른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한 장의 그림 안에 그림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1번 레이어에 이 그림이 있고 2번 레이어에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스마일 그림이. 자, 그러면 구분이 돼 있으니까 껐다 켰다 해볼게요. 이 체크 표시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 껐다가 1번 레이어에 레이어 그림 그렸던 게 있고 2번 레이어에 스마일 표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림들을 따로따로 각각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 기능이 어떤 때 유용하게 쓰이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당기셔서 지우거나 복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지우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냐면요. 곰돌이를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곰돌이 외곽을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열어서 곰돌이 표정 레이어를 그릴게요. 곰돌이 얼굴을 그릴게요. 곰돌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거나 또 다른 표정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웃는 얼굴 곰돌이를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곰돌이 얼굴을 다른 식으로 같은 레이어, 같은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표정의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활용하시게 될 건데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레이어를 복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우거나 그다음에 이 레이어가 중요할 때는 잠금을 할 수도 있어요. 잠금 표시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레이어를 새로 열어서 이렇게 그린 레이어 역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M 버튼을 누르면은 밑으로 레이어의 속성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불투명도 이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서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고 이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였죠. 이렇게 종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레이어가 제일 우선순위로 보이고 뒤에 있는 레이어들은 앞에 레이어에 가려져서 뒤로 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레이어가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인 거예요. 이게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 4번 레이어면 이게 1번이에요.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게 1번 레이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2번 레이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색깔로 선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하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뒤에 있는 그림들이 가려졌죠.
이 그림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지만은 레이어를 따로따로 연 거거든요.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 3번 레이어 제일 밑에 있는 레이어고 2번 레이어 두 번째 인장 레이어고 1번 레이어 하트 있는 데가 제일 위에 장 1번 레이어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투명도 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 레이어의 순서는 레이어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동시켜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고, 이 레이어를 그린 거, 뭐 예를 들면은 레이어를 활용할 때는 밑그림을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이 레이어를 살짝 반투명하게 바꾸고서 새 레이어를 열어서 정식으로 그림을 제대로 된 드래프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토대로 정식 그림을 그리는 작업 같은 거에 할 때도 레이어를 쓰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레이어는. 자, 그러면 레이어에 대한 이 설명은 끝났고, 레이어를 잠궜잖아요. 지금 잠긴 상태여가지고 지우려고 할 때 지워지지가 않아요. 복제도 안 되고요. 이걸 하려면은 레이어 잠금 해제를 하시고서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삭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레이어가 잠겼기 때문에. 레이어를 잠금 해제하셔서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 장 그려볼게요. 오늘 곰돌이를 참 많이 그리는데 다시 곰돌이를 하나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설명하려고. 다시 곰돌이를 그려볼게요. 곰돌이 얼굴을 그리고 눈, 코, 입은 다른 레이어에다 그릴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열어서 눈, 코, 입을 그릴게요. 눈, 다음에 볼터치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볼터치는 새로운 레이어를 열어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볼터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볼터치를 빼고 싶을 땐 이 볼터치 레이어만 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눈 모양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눈이 있는 레이어에 들어가서 눈 있는 상태만 지워서 수정하면 돼요. 아까 있는 거에서 내역에서 아까 그린 색깔 골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레이어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오른쪽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끝난 것 같아요. 왼쪽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갤러리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 밖으로 나가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그린 그림이나 그림들이 모여있는 폴더로 나갈 수 있어요. 디지털 페인팅. 자, 다시 방금 있던 곰돌이로 돌아올게요. 곰돌이 캔버스에 돌아왔어요. 버튼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설정 버튼인데요. 눌러볼게요. 설정 버튼에서 추가, 캔버스, 공유, 비디오, 설정, 도움말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추가 버튼은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추가 버튼은 파일을 삽입하는 버튼이 있고요.
사진 삽입하기 버튼 같은 경우는 삽입을 누르면 사진 삽입하기를 누르면 여러분이 가진 아이패드에 사진첩이 떠요.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프로크리에이트에다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사진을 클릭해서 하면 열면은 사진이 들어와요. 새로운 레이어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레이어를 아래로 놓고 우페시를 줄여서 이 사진을 참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다시 사진 삽입하기는 이런 기능이고요. 이거를 사진 삽입하기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따가 3교시에 레퍼런스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사진 촬영하기 같은 기능은 잘 안 쓰는데 사진을 아이패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여기다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텍스트 추가 기능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많이 쓰는 기능인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은 텍스트 창이 생겨요. 이 창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글씨를 키보드에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러브라는 글씨를 쓰겠습니다. LOVE 러브를 쓰고 전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체 선택해서 폰트를 바꾸거나 폰트의 속성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폰트 지금 깔아놓은 거 폰트들로 다른 폰트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폰트의 크기나 글씨 문자들의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고 행간은 뭐냐면은 줄을 바꿔서 쓸게요. 두 줄로 글씨가 있었을 경우에 두 줄 이상의 글씨의 경우에 줄 간격을 수정하는 걸 행간이라고 해요. 행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자간이고 행간은 이렇게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씨의 투명도를 바꾸거나 속성들을 바꾸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글씨를 줄 맞출 때 정렬을 할 때 오른쪽으로 정렬하기, 가운데로 정렬하기, 왼쪽으로 줄을 맞춰서 정렬하기 기능이에요. 이건 나중에 폰트로 그림의 폰트 넣을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씩 다 누르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글씨 테두리 라인을 만들거나 글씨에 밑줄을 넣거나 그런 식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글씨를 쓰고 나면 이렇게 글씨 텍스트 창이 레이어에 생겨요.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글씨를 수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텍스트 편집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건 어쨌거나 이거는 폰트랑 텍스트 가지고서 다음 수업이나 다다음 수업에 텍스트 수업할 때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세히. 그러면은 추가해서 텍스트 추가까지 갔고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캔버스 복사 기능 같은 거는 다음번에 실제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캔버스로 가서 캔버스는 지금 이 캔버스의 속성 같은 걸 고치는 거예요. 지금 300에 150 dpi로 아까 처음에 열었었는데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을 누르시면은 캔버스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캔버스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캔버스 사이즈를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늘릴 수도 있고요. 늘려볼까요? 완료하시면은 캔버스가 방금 늘린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기능이고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는 이걸 키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셀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쓰는 기능인데 지금 저희는 페인팅 하는데 필요 없는 기능이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기 가이드 같은 경우는 키게 되면은 이렇게 격자 무늬로 자가 생겨요.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이고요. 이 그리기 가이드에서 편집 그리기 가이드로 들어가시면은 그리기 가이드를 키신 상태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편집 그리기 가이드로 가시면은 이 그리드 선들을 편집할 수 있어요.
지금 2D 격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실점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사용하게 될 때.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드 가이드를 다시 끌게요. 그리드 가이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이드 선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끄겠습니다. 자, 끄고 레퍼런스는 이따 3교시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공유로 갈게요. 공유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걸 저장해서 내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림 그린 걸 하나 열게요. 다른 그림을 하나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내보내기 해야죠. 공유에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추가해 공유로 가면 이미지 공유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앱 양식 프로크리에이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실게요. 내보내기에서 아이패드 안에 파일 폴더 안에다가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프로크리에이티브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파일에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에어드롭 같은 걸로 파일에 있는 파일 폴더에 있는 파일을 다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다가 전송할 수 있겠죠. 다음에 PSD는 여기 있는 레이어들이 전체 다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PDF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서 파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JPG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거의 JPG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다음에 PNG 파일 같은 경우는 PNG는 배경이 없는 JPG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뭐 움직이는 GIF 짤 같은 거 만들거나 그런 건데 이건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그리고서 그 다음에 공유에 들어가셔서 JPG를 누르시면 돼요. JPG에 이미지 저장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작업한 이 그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사진 폴더에 저장이 될 거예요. 아이패드 사진에 들어가시면 방금 전에 저장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업을 한 다음에 JPG로 해서 사진첩에다가 저장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유까지 갔고요. 비디오는 타임랩스 다시 보기, 뭐 녹화,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녹화를 버튼을 켜놓고서 작업을 하시면 작업하는 전 과정이 타임랩스 영상으로 찍히게 돼요. 이 작업 같은 경우를 볼게요. 타임랩스 다시 보기를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빨리 돌릴게요. 뭐 작업 과정 레퍼런스나 그런 걸 찍을 때 괜찮은 영상이고요. 괜찮은 기능이고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작업 과정 같은 거 올리거나 뭐 할 때 좋아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비디오에서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를 하면은 전체 길이나 아니면은 30초 길이로 방금 전에 그 타임랩스 과정 영상을 내보낼 수 있어요. 내보내기 눌렀어요. 30초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압축하는 중이에요. 비디오 저장을 누르시면은 사진 폴더에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가볼게요. 사진 최근 항목에 사진에 14초로 영상이 찍혀 있죠. 타임랩스 영상 볼게요. 방금 전에 저장한 타임랩스 영상 14초짜리예요. 어떤 기능인지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돌아옵니다. 설정은 뭐 이런 설정 밝은 인터페이스, 어두운 인터페이스로 바꾸는 거고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 바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바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죠.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브러쉬 커서는 브러쉬 크기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브러쉬 크기가 지금 텍스트 파일로 가 있는데 브러쉬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브러쉬로 가서 브러쉬 크기가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은 브러쉬가 얼마나 크긴지 사이즈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팁이고요. 뭐 그런 식의 설정인데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없고요. 이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거는 조정 버튼인데요. 조정 버튼에 들어가시면은 전반적인 그림의 색깔을 바꾸거나 색상 균형, 그림 컬러 밸런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완성이 된 그림을 하나 가지고서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아까 하나 가져올게요. 사진 가져오기. 추가해서 사진을 삽입할게요. 방금 전에 이 사진 하나 가져올게요. 사진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색조, 채도, 밝기를 고쳐볼게요. 색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인 색깔의 색조가 바뀌는 거고요. 채도 같은 경우는 어두운 채도를 바꾸는 건데 위로 올라가고 채도가 고채도의 그림이 되는 거나 아니면은 저채도로 바꾸는 거예요. 무채색으로. 밝기 같은 경우는 그림을 환하게 그림의 노출을 바꾸는 거고요. 뒤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색상 균형 같은 거는 컬러 밸런스인데 보여드릴게요. 색상 톤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전체적으로 뭐 옐로우가 들어가면은 조금 따뜻한 느낌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색상 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뭐 비슷한 기능들인데 포토샵 같은 거에서 보통 다루는 가우시안 흐림 같은 거는 그림 전체적으로 흐리게 만드는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차차 다음번에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밑에 있는 것들은. 자, 이거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선택 툴이에요, 이게. 올가미 선택 툴인데 그림의 일부분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자, 이 올가미 툴인데요. 이 툴을 선택해서 선택을 자동 올가미 직사각형 타원이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일단 선택해 볼게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직사각형으로 선택해서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된 영역들을 복사하거나 붙여넣을 수도 있고요. 복사하면은 이렇게 고양이만 선택이 돼서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레이어가. 이런 식이고 이 선택된 영역을 이 옆에 툴로 가셔서 선택 툴을 누르시면은 변형 툴이거든요. 이게 변형 툴을 누르시면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자유 형태로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수업 시간에 다룰 거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택 툴, 그 다음에 변형 툴까지 다뤄봤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3교시에는 여기 있었던 3교시에는 캔버스의 레퍼런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림을 그려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